그러나 색시는 그 이튿날 아침 아직 조반도 먹기 전인데 문 밖에서부터 킬킬거리면서 다시 우리 집에 나타났다. 저런, 왜 합탕치가 안 습디까? 아내가 물으니 대답도 없이 그냥 킬킬거리기만 하면서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나중에 아내에게 들으니 사내라는 게 나이도 40이 넘었거니와 눈이 바늘로 꼭 찔러놓은 것처럼 답답스러웠고 전실 자식이 셋이나 되고 살림이라곤 부엌을 들여다보니 놋그릇 하나 눈에 띄지 않으며 말인즉 금붙이라고 해서 처음엔 정말 금비녀인가 보다 했으나 나중에 그 집안 꼴을 보고는 믿어지지가 않아 허리를 뚝 꺾어보니 속이 멀쩡한 백통이라 그 산의 면전에다 집어 내동댕이를 치고 달려와 제 집에서 자고 온다는 것이었다. 그 뒤에도 2번이나 그 큰어머니라는 노인이 와서 이번엔 네 맘에도 들라 하면서 데리고 갔으나 색시는 번번이 그 이튿날 아침이면 킬킬거리고 다시 나타나곤 하였다. 우리도 나중엔 딱하였다. 시집갈 데가 있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두는 것은 아니지만 새색시 노름을 내일 하게 될지 모레 하게 될지 몰라 서면 손을 닦달아 하고 앉으면 눈썹을 그리고 하는 글을 걸레 만지지 않는다고 잔소리하는 우리가 극성스러워 보였고 왜 선머슴처럼 덤벙거리다 일을 저지르느냐고 탄하는 우리만 심한 주인이 되는 것 같았다. 더구나 있어날수록 자기에게 직접 권한자인 내 아내에게 번나가기 시작하였다. 무엇든지 물어보고 하기를 싫어하였다. 두부장사가 두부 두시렵시오? 하여도 주인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온당하련만 제 마음대로 오늘은 한모두, 오늘은 고만두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내가 없는 때 혹 손님이 찾아오더라도 내 아내에게 전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 아내처럼 척 나서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쓸데없는 대꾸를 하다가 나중엔 이름도 묻지 않고 보내기가 일쑤였다. 이런 것이 다 아내의 비위를 건드린 데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늘 그가 하는 말이 한 번 낮에 문 안 좀 들어갔으면 찾아볼 집이 있는데 하였다. 그래 하루는 날도 좋고 조반도 일찍 해먹은 날이어서 마음 놓고 나가 그 찾아봐야 할 집을 찾아보고 오라 하였다. 아내의 파라솔을 빌려달래서 파라솔까지 빌려주고 월급에서 얼마를 먼저 달래서 그것도 달라는 대로 먼저 주었는데 그런데 이 색시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 보는 아이도 갓난이를 업은 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색시가 데리고 나갔으려니는 생각되지 않는 일이어서 우리는 산으로 개천으로 평생 가보지 않던 집집으로 종일 찾아다녔다. 그러나 우리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 문 안에 들어갔던 색시가 앞세우고 오는 것이었다. 갓난이는 어느 틈에 뒤져내어선지 새 양복을 입히고 아이 보는 아이는 저고리만 갈아입혀서 제가 낳은 아이를 제 집 아이 보는 아이에게 업혀가지고 다니듯 타박타박 앞세우고 갔다 오는 것이었다. 아니, 걔들은 왜 모두 끌고 갔다오? 색시는 대답이 없이 킬킬거리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 얼말 찾아다닌 줄 아우? 그게 무슨 짓이오? 왜 제 맘대로 어린애 거정 데리고 댕겨? 색시는 저도 어이없는 듯 웃기는 그쳤으나 무엇라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아내는 애꿎은 아이 보는 아이만 남으라고 말았으나 저녁이 되니 갓난이가 기침을 하고 몸이 닳기 시작하였다. 나도 성이 났지만 아내는 나보다 더할 수밖에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이나 음성을 높여 언짢은 소리를 퍼붓고 나왔고 나와서는 내일 아침엔 다시 식모 없이 살더라도 제 집으로 보내버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는 색시를 보고 가라는 말이 나올 수 없었다. 그는 두 눈이 모두 새빨갛게 충혈이 되었고 눈시울은 온통 벌에 쏘인 것처럼 부어 있었다.
같이 잔 아이 보는 아이에게 물어보니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제가 잠이 깰 때마다 보았는데 볼 때마다 옷도 끄르지 않고 앉아서 울더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남에게 너무 심하게 했나 보다 하고 가라는 말은커녕 그의 눈치만 보고 며칠을 지내다가 그의 마음이 아주 풀린 뒤에 아내가 그까진 일에 밤을 새울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다. 그랬더니 색시는 오래간만에 킬킬거리고 한바탕 웃고 나서 내가 과부인 줄 아세요? 정말? 하고 이야기하기를 자기 남편 되었던 사람은 지금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어느 은행에 급사로 다닌다는 것. 저희 내외간에는 의가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을 시어미가 이간질을 붙여 못 살고 나왔다는 것. 그새 그 녀석이 장가를 들었는지도 공연히 궁금하고 또 들었다 하면 어떤 년인지 그 년이 자기만 한가 못한가도 알고 싶고 그리고 이왕 그놈의 집에 자기의 얼굴을 비칠 바엔 거짓말로라도 자기는 그새 내까진 놈의 집보다는 몇 갑절 훌륭한 데로 시집을 가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아이 보는 아이까지 두고 깨가 쏟아지게 산다는 의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갓난이를 제 아이처럼 아이 보는 아이에게 척 업혀가지고 갔더랬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그의 면전에 선 웃고 말았으나 그런 사정인 줄은 모르고 몹시 나무랐던 것을 뼈아프게 후회하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동생처럼 타일러서 그의 결점을 고쳐주고 상당한 자리만 있으면 우리라도 중매를 나서줄 작정이었다. 그러나 색시는 당사자가 되어 그런지 워낙 성질이 괄괄해 그런지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침착하지 못하였다. 아직 보이지도 않는 행복을 부득부득 움키려 덤비었다. 개울 건너 우리 집과 마주 뛰는 집에 전문학교 학생 두엇이 주인을 정하고 왔다. 그들은 아침이면 이를 닦으며 저녁이면 담배를 피우며 가끔 우리 마당을 건너다 보았다. 그들은 마주 뵈니까 무심코 건너다 보는 것이 돼. 이쪽에 우리 집 색시는 첫 번부터 그들에게 과민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분세수를 하고 틈틈이 무쇠옷을 내어 입고 그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쯤 되면 을에 머리를 고쳐 빗고 그러고는 그들이 눈에 뜨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다 말고 내던지었다. 마당을 쓸다 그들이 보이면 비를 놓아버리었고 물을 길러가다 그들이 보이면 길바닥에 바켓을 놓고 와서는 아이 보는 아이더러 아이는 자기가 안을 터이니 대신 가서 물을 길어오라 하였다. 아무리 동정을 하려 해도 너무 밉살스러웠다. 그런데다 우물에 가서 그 집 식모를 만나면 그 키 큰 학생은 성질이 어떠냐, 키 작은 학생은 성질이 어떠냐, 누가 더 부자냐, 장가들을 갔는지 안 갔는지 아느냐, 별별 어림도 없는 것을 다 캐어 물어서 나중엔 별별 구설이 다 우리 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를 집에서 나가달라고는 얼른 할 수가 없었다. 올라갈 나무든지 못 올라갈 나무든지 간에 유일한 희망이 그 건너집 마당의 두 전문학교 학생인데 그들을 마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전망대인 우리 집 마당에서 그를 떠나달라 하는 것은 그의 유일한 희망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올 냉정한 운명은 냉정한 채로 와버리고 말았다. 하루는 일요일인데 점심때 좀 지나서 웬 말쑥한 두 여학생이 건너집 마당에 나타났다. 그 두 남자 전문학교 학생과 하나씩 짝을 지어 희낙낙하게 놀았다. 풀밭에 둘씩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앉아있기도 했고 갑자기 뛰어 일어나 손뼉을 치며 흐하하거리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이게 미륵당길에 산보도 하고 저녁까지 한 데서 먹은 듯 밤에도 꽤 늦도록 그들의 높은 웃음소리가 우리 마당으로 풍겨왔다. 이날 우리 집 색시의 정신은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서 댕그렁하고 무에 깨어졌고
장독대로 가면 장독대에서 철그렁하고 무에 금 가는 소리가 났다. 흐하하 하고 건넌 마당에서 그 여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건너올 때마다 색시는 자기가 잘 웃던 것은 잊어버린 듯 경칠년 허파줄이 끊어졌네 경칠년들 하였다. 다음 공일날 건넌집 마당에는 또 그 두 여학생이 나타났다. 우리 집 색시는 이날도 무얼 하나 깨뜨렸다 한다. 그리고 경칠년들 허파줄이 끊어졌나. 경칠년들 소리를 종일 중얼거렸고 다시 그 다음 공일이 오기 전에 그 전기 다리미가 제일 무거운 것인 보따리를 꾸려 이고 그만 무냄이라는 제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 뒤 우리는 색시의 소식을 모른다. 어디 가서든지 자리 잡고 살게 되면 잊지 않고 편지하겠노라고 번지까지 적어놓고 가더니 벌써 반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다. 어서 그 전기다리미에 녹이 슬기 전에 그 캡을 삐뚤음이 쓸 줄 알고 하모니카도 베이스를 넣어 불 줄 아는 그런 신랑을 만나야 할 터인데. 낭독 윤미나, 연출 이진숙, 녹음 캐릭스 스튜디오, 편집 오보미, 제작 홍영준, 색시 이태준 지음.